오늘은 이 소식이죠.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호가 중단됐고 서울 남부구치소 한 두세 평 남짓한 독방에 정식 수감돼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점심을 보니까 돼지고기 김치찌개, 만두강정, 호박 새우젓 볶음, 총각김치네요. 네, 돼지고기 김치찌개 맛있는데 이거 챗 GTP로 제작진이 돌렸어요. 이런 식단일 거다라고 예상되는.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된 헌정사 초유의 사상. 외신들도 집중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외신들도 관심이 많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보도를 했고, 뭐 김건희 씨 스캔들이 있을 때마다 보석을 좋아하는 한국의 마리 앙뚜아네트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도 한동안 있었고 그러는데, 이제 뭐 뉴욕타임스나 AP통신이나 이런 데서 주목하는 거는 어쨌든 이 대통령들 잔혹사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건 처음이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거 보면은 지난주 특검 조사에 출석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지만은 남편의 정권을 힘들게 하고 그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일련의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외신이 한국 보도보다 더 정확할 때도 많아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 예. 지금 뭐 이너프님도 그렇고 휴가님도 그렇고 지금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엄두가 안 나서 컵라면 먹고 있는데 본인보다 낫다 메뉴가 뭐 이런 저도 밥 못 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사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특검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와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 그리고 모조품을 동시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회장이 자수서에 대통령 단선 축하 선물로 목걸이 건넸고 내가 선물한 거 맞고 맞사인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도 했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자수서에. 김 씨가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로 지금 계속 거론돼서 속상한 입장이라고 하니까 담당 판사가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냐 없냐라고 물었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누구한테요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판사가 누구든지요 하니까 안 받았습니다. 답했다. 그걸로 이제 심사가 종료됐다는 건데 누구한테요라고 되물었던 거는 누구한테 받은 목걸이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속내가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간을 본 게 아닌가. 이 사람한테 받은 거 얘기하면은 이렇게 대답해야지.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해야지라고 좀 머리를 굴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수서 흔치는 않습니다. 자술서라고 보통 이제 자수를 하는 그 내용까지 들이밀었는데도 그 앞에서 그러니까 부인을 하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심정에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거 없었어도 구속됐을 거라고 봐요. 예, 구속 워낙 이제 850쪽 정도의 이제 분량을 제출을 했고 그동안 특검이 준비해 왔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반박을 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천수삼, 네. 그러니까 건진 쪽에서 통일교를 통해서 건진을 통해서 받은 천수삼을 가지고 공방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가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윤영호 세계본부장한테 인삼 가루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 이렇게 된 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가루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안 받았다고 하면 미안하니까 나는 몸이 태양인이라서 몸이 뜨거워서 이런 거를 김건희는 못 먹으니까 이거 봐라 가루가 아닌데도 가루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안 받은 거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윤영호가 그 건진한테 또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김 여사가 물건 잘 받았다더라. 여사님께서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 그리고 인삼 제품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한 거 이런 거를 들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뭘 할지를 다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이밀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이게 시나리오가 굉장히 준비를 이제 잘 해왔다라는 걸로 뭐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주말 사이에 건물을 폐쇄를 하고 압수수색을 당했죠. 압수수색 월요일 아침에 아침에.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압수수색에 대비했다라는 게 좀 관건이고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그 영화 이제 부당거래 보면은 이 유승범 검사가 센터를 한번 털어드려야지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검사의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네. 센터 털릴까봐.
여기에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회장이 이봉관 회장이 딱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 심사 하루 전에 자수서를 제출한 거다. 그렇죠. 더 나올 게 좀 있을까 봐. 그러니까 자기 사위도 자기가 인사청탁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했잖아요. 인정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벌을 받더라도 기업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작동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사간 게 이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죠. 이 순방 당시 착용했던 이 목걸이뿐만 아니라 2천만 원대 투 버터플라이 목걸이가 이제까지 있고 이게 보면은 1,000만 원대 팔찌까지 총 9천여만 원치를 구매를 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선거날 와서 1,000만 원대 팔찌를 사갔다가 당선이 된 날 다시 와서 좀 더 비싼 걸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 사이의 물건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다가 며칠 뒤에 팔찌를 교환해 간 게 아니라 이 목걸이 2개를 추가로 구입을 해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후에도 뭐 사간 건 아니고 연락이 왔는데 2천만 원대 브로치를 구매하고 싶은데 추천해 줄 만한 거 보내달라. 이런 연락도 받았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2천만 원대 브로치 하면 떠오르는 게 순방 당시 착용했던 티파니 브로치가 한 2천만 원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뭐 이것만 반클리프 목걸이 하나만 넘어온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품 집착, 명품에 대한 애착이 이 몰락을 부른 것 같아요. 이게 이 정권이 뭐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부부가 문제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은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디올백 받은 거 이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이제 2년 차 때 이게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시간의 역순으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전에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한테요라고 물어봤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그 디올백은 300만 원짜리는 자그마한 파우치가 맞았다. 박장범이 옳았다라는 게 뒤늦게 밝혀지고 이거 자그마한 파우치 이게 백에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군요. 300만 원짜리는 이거는 백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자그마한 파우치가 맞았는데 이게 김건희가 지금 받은 게 2022년 3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희건설이 어떻게 했냐면은 투표날 대선 투표날은 사실 그때 이재명이 됐지 윤석열이 됐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날 와가지고 이 팔찌를 산 거죠. 1,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아직은 이재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불확실했던 거야. 그러니까 했다가 김건희가 윤석열이 되는 걸 보고 그러면 김건희한테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다음 날 와가지고 더 비싼 거요를 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예산을 높였군요. 예산 높인 거죠. 그러니까 반클리프 그 목걸이잖아요. 그러면서 3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결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팔찌도 말씀하셨듯이 교환을 안 하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름도 하여간 더블 버터플라이, 투 버터플라이 이것까지 지금 이거 지금 논란이 됐건 그 2개까지 사갔으니까 더블 버터플라이랑 팔찌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시간의 순서대로 지금 김건희가 확인되거나 언론 보도 나온 것만 보면은 어쨌든 2022년 3월 당선되자마자 서희건설한테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받았고 그리고 2개의 팔찌와 목걸이는 지금 행방이 묘연한데 이것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순방 때 착용을 했던 1,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팔찌와 2천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게 원래 김건희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받은 건지 이것도 규명을 해야 되고 4월 달에 통일교환 때 800만 원대 샤넬백 받고 7월 달에 1,200만 원 샤넬백 또 받으면서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받았는데 이 샤넬백 2개는 바꿔가지고 샤넬 작은 가방 3개랑 신발로 바꿔왔고 이거는 뭐 잃어버렸다고 또 뭐 주장하고 있고 9월 달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로봇계 그 업체의 서무씨로부터 이제 시계 너무 좋아 보이네 하면서 그 시계도 그 사람이 사줬고 현금도 절반만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뇌물 가능성인 바쉐론 콘스탄틴인가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런 거 있고 9월에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받고 근데 최재형 목사가 받다라는 거는 김건희한테 선물을 주려고 쇼핑백 들고 쫙 줄 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헤쳐먹은 거냐 진짜. 이거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지금 준 사람들다 벌벌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드러날까 봐 진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청상 접해님은 덕분에 명품 공부를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새롭게 등장한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저는 이런 브랜드가 있는 줄도 잘 몰랐는데 저는 이 정황이 이제 사업가 서모 씨한테 얘기했다는 정황도 너무 좀 참담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고 그럴 때 너무 그렇더라. 너무 초라해서 시계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니까 뭐 시계 산 거 나오면 좀 그렇다. 통장에서 이런 거 나오면 그렇다면서
직접 구매하긴 곤란하니까 좀 사다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지저분한 5만 원권 다발로 대금 일부를 줬고 그러니까 서 씨가 이 영부인 할인 받으려고 매장 직원이랑 직접 통화도 시켜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대리 구매였다고는 하는데 시계를 갖다 주고 예쁘다면서 좋아하면서 내가 곧 보낼게요 하고는 안 보냈다는 거잖아요. 돈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돈으로 사기엔 그렇다라는 거는 그 서씨 이제 이게 SBS 어디 보도도 나오고 그 얼굴까지 이제 서씨 얼굴까지 공개가 되죠. 약간 김은국 씨 좀 닮았는데 그러니까 서 씨한테 김건희 씨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 서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네가 좀 사줘. 내 돈으로 사기엔 좀 그래. 이거를 대놓고 할 수가 있나? 정말 그 5,400만 원짜리를 영부인 듯이 30% 해가지고 3,500만 원에 지금 샀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부끄럽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거지근성이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를 사달라고 사실상 사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뇌물성으로 서 대표가 준 건지 이게 이제 로봇계가 그 시범 보이고 이제 1,800만 원짜리 이제 계약을 하고 사실은 그냥 1,800만 원짜리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본 계약까지 체결이 됐으면은 수십억 원짜리거든요. 그거를 보고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수사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고 정말 그지근성 진짜 부끄러워서 진짜.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제 뭐 보수 성향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서 씨 사업가 서 씨가 김건희 씨가 서 씨한테 사람이 없으니 홍보 업무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나름대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뭔가 그런 걸로 보이는데 서 씨는 관심 없어서 거절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뭐 명태균 씨가 공천권 인사권 50대 50으로 뭐 처음부터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 뭐 이런 인터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정황도 보여요. 보면. 아니 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그 탁현민 전 비서관 행정관인가 비서관한테 이제 그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 탁 비서관이 예전에 공개한 적이 얘기했죠.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언론인 출신인데 진보 쪽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으로 가 계신 분인데 어떻게 알고 김건희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직접요? 예, 정권 초기에 한 1년 안 됐을 때. 그래서 우리 쪽 사람들이 너무 이거 일을 못한다, 홍보를 못한다. 대표님이 좀 도와주시라 이렇게 해서 아니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냐. 그리고 왜 여사님이 이거에 전화를 하냐. 끊어라. 저도 이건 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끊은 적이 있다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뭐 명태균이 얘기한 대로 최대로 선의로 해석을 하면은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하는 일은 없고 자빠져 자고 그러니까 나라도 좀 나서서 국정을 챙겨야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다 월권이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것도 어느 정도라 해야 되는데 막 채용하고 막 이렇게 뭐 다 결정하고 장관도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이제 본인 어쨌든 대통령이 됐으니까 막 권력에 또 심취하고 그러니까 장관도 하는데 왜 내 허락 없이 장관 막 임명했냐라고 해서 좀 싸움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던 거니까 정권이. 지금 그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고 바로 특검에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김혜성 씨가 체포되기 전에 여러 언론 인터뷰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연락이 뭐 2018년 이후에는 왕래가 없었고 집사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다 이런 말도 했고 근데 이제 2023년에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너 무슨 돈 벌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조사를 응했고 이 46억 원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 뒤 마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인즉슨 그러면 김건희 씨는 공직기관 비서관실 조사 사안을 미리 알고 야 조사 갈 테니까 조사 받아라는 연락을 직접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일단은 그 김혜성 씨가 그러니까 입국하기 전에 아마 KBS, 동아일보, 한국일보 뭐 이 정도가 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네. KBS 게 가장 이제 좀 길고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잔고 증명 위조도 김건희는 몰랐고
김건희한테 혼났다. 장모 최우순신 거 해줬다가 우리 남편이 이제 공직 나가야 되고 하는데 너 왜 이런 걸 말이 됩니까 그게? 자기 엄마 거 장고증명 위주로 해줬는데 김건희는 몰랐다가 버럭같이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랑 난 김건희 집사 아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누나 동생 사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해서 이게 최대한 이제 자기 변호를 한 거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거의 연장선상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IMS 모빌리티 여기가 이제 184억을 투자를 받은 게 2023년 뭐 2022년 요 즈음인데 이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조사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김건희도 이거는 몰랐던 일이다. 내 능력으로 우리 회사의 능력으로 투자를 받은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김건희가 그러면 이제 이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이쪽에서 IMS에서 우리가 여사님이랑 가까우니까 우리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세일즈했다라는 게 모 기업에 그때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식의 접근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때 인터뷰가 한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김건희를 호가호위한 거죠. 김건희를 이 김혜성이 호가호위 해가지고 내가 여사랑 가까워 나는 예전에 장고증명도 했고 그것 때문에 실형까지 집행유예까지 받은 사람이야라는 거를 팔아가지고 했는데 김건희가 뒤늦게 한 거야. 야, 너 어떻게 네가 그거 혼자 먹을 수 있어?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왔든 이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주장에 따르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조사를 했더니 연관이 없었다. 네. 예전에 명태균한테도 경고했다라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정권 초기라서 더 유명해져가지고 모든 사람 명태균한테 주의됐거든요. 건진도 약간 비슷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이원모든 누구든 그 행정관이든 조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러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심증이 확증이 되는 거죠. 둘이서 같은 배 타고 아예 설계했구나. 지금 거짓말하려고 빠져나가고 있구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전자의 가능성도 좀 배제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거를 김건희가 뒤늦게 알았다라면은 야, 너 혼자 먹지 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김건희의 성정상 굉장히 크다. 지금 특검이 내일 구속 후에 김건희 씨 첫 조사 10시에 소환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조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응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응할 거라고 봅니다. 응할 거라고 보고 물론 이제 건강을 핑계로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강한 압박 이제 특검의 윤석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윤석열은 어쨌든 지금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뭐 무기징역 뭐 이런 뭐 사형 뭐 이 정도 급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김건희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내가 진술하는 게 김건희에 대해서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검사들 특검이 이런 데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협조해 주면은 너한테 이런 것도 좀 해줄 수 있다.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라서 할 수도 있겠다. 조사 받을 수도 있겠다. 김건희가 그리고 어쨌든 남편의 덕을 봐서 지금까지 조사를 제대로 한 번도 안 받아봤잖아요. 제대로 조사 받은 적 없죠. 그러니까요. 다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다 어떻게 해서도 무마시켜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검찰 조사 받는 거는 처음일 거예요. 멘탈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왜 여기 있을까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는 이제 건진법사 등의 청탁 의혹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협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어떤 거를 전산 기록이라는 것까지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전산 기록을 얘기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을 좀 더 이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 국힘 지금 당사 의원들 동원령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뭐 국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업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금방 이거는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압수수색이라는 게 꼭 강제성과 외견상 강제성이지만은 협조를 통해서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찰 압수수색하면 경찰에서 자료 주는 방식이잖아요. 네. 이거는 좀 어떤 거를 요구를 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관저특혜 의혹 받고 있는 21g도 압수수색 나섰거든요.
사실 21g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예. 감사원 감사 결과도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제 왜 이 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이 됐냐 요거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러니까 원래 21g이 이제 과거에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였나? 뭐 이렇게 네. 있었고 여기가 종합 건설 면허가 있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면허만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또 끼어가지고 뭐 이렇게 억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 관저 공사를 하면서 이 돈이 조금 불투명하게 집행된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이거를 여기를 지명 이렇게 하게 된 게 김건희의 입김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감사원이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회의록 공개하라고 국회에서 했는데 그거 못하겠다라고 하고 감사원까지 망가지는 일들이 있어서 일단 그 경위를 이제는 감사원 조사까지 뭐 들어갈 것 같아요. 21g 압수수색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에서 파악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나? 네. 뭐 이렇게 네. 그 직원이 뭐가 얘기가 나왔는데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 뭔가가 사안이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예, 직원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서 국회 증언도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전모가 좀 밝혀지겠죠. 지금 안 그래도 감사원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제 예지력 상승이네요.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감사원도 압수수색 들어갔고. 근데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 경내에 있던 콘크리트 기둥 5개가 지난주에 철거가 됐다고 해요. 이게 최재형 목사가 지난해 이게 아무래도 오방신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무속 의혹을 제기했는데 2022년에는 없던 게 2023년 4월에 위성사진으로 포착이 됐는데 경내에 5개 기둥이 박혀 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배수 목적 시설이라고 해명했는데 이게 3m짜리 기둥이 수직으로 꽂혀 있는데 무슨 배수 시설이냐 이래가지고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진짜 뭐 이건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거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영장심실 시절에 진품과 가품 목걸이가 동시에 막 나오고 누구한테요? 막 질문하고 대사로 써도 이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극적인 이 연출이 연출이 아니라 극적인 장면이 사실이 뭔가 이거 허구를 이길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다 이제 말뚝까지 막았어. 뭐 애군을 막기 위해서 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무속 정권 이렇게 심취하다 보니까 이거 뭐 말씀하신 대로 배수 목적이면 이렇게 뭔가 관이 꽂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꽂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수직으로 꽂혀 있는데 무슨 배수냐. 뭐 일제가 말뚝 박은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있냐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를 근데 아니까 지금 경호처에서도 다 뽑아낸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호처 내부에 확인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누가 지시했다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얘기 들으면은 김건희가 뭐 했다. 아니면 누가 뭐 무속인이 했다. 예전에 김건희 씨가 무속인들 관리한다는 얘기는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전원으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몇 주간지에서도 나왔는데 김건희 씨가 본인의 주요한 국정 운영이나 어떤 의사결정을 무속인들한테 물어보고 했다라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탈을 했어요. 또 이탈을 한 거를 장성철 소장이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을. 그런데 어쨌든 김건희 씨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점괘가 나오지 않으면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니면 너 돌팔이지 하면서 굉장히 해서 그 모욕감은 참지 못하고 이탈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뭐 기둥 꽂는 거 이건 누구의 의사결정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런 무속과 관련된 사람들이 분명히 그 배후에 있을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 요즘에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행적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홍철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연달아 통화한 내력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뭐 추 전 원내대표는 뭐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통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화를 할 수는 있지만 당시 상황이 당사로 모이라고 하고 이게 뭔가 좀 혼란한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11시에 홍철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1시 10분에 한덕수, 11시 20분에 윤석열 대략 한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세 통화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시 40 몇 분이었죠. 그때 이제 비상계엄이 이제 발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증은 저는 뭐 100%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아가지고 비상계엄 국회 해제를 막아라라는 게 갔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통화를 한 사람들 통화 내용만 밝혀진 거지 그러니까 내용만 밝혀진 거지 그 내용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토할 것인가는 아니겠죠. 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받은 게 없다 그랬는데 뭐 CCTV 상에는 뭐 보고 그렇죠. 문건 보고 자기가 수거해가고 지금 다 행적이 다른 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추경호랑 통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국회 해제 막아라. 결의를 막아라라고 했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실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실토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목격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특검이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요 상황으로 이 사람들의 해명을 요 증거만으로 깨기는 좀 어렵다. 현재로서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가 딱 그 시점은 대화 내역이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얘기는 이때 모 의원이 작동착오로 일주일 단위 전체 삭제 기능이 이제 있어서 그래서 없어진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해필이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딱 비상계엄 딱 그때. 그 시점만 갑자기 이거를 관리하던 의원의 착오로 일주일 단위 삭제 기능을 했다라는 건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왜 10월 말이죠? 일주일 단위 삭제인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 내용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삭제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의원들은 캡처 남겨놨을 수 있어요. 당시 상황을. 당시 상황 캡처해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제보자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건진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내란 특검에서도 압수수색 한 번 더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